서울의 봄은 언제나 찬란했다. 벚꽃은 거리마다 흐드러지고 사람들은 결혼 시즌을 맞아 활기찼다. 하은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은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강릉 출신으로 서울에서 일하며 5년을 보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그녀의 시야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정우였다. 정우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고 그녀보다 4살이 많았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진중하고 다정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하오는 2년 동안 그를 짝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놀랍게도 그가 먼저 다가왔다. 하은 씨, 주말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다. 연애 10개월 만에 청혼,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식. 모든 친구와 가족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커플이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무언가 이상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정우는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하은은 혼자 침대 한쪽에 앉아 정우의 등을 바라보며 한참을 깨어 있었다. 처음이니까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6개월, 정확히 6개월 동안 정우는 하은에게 단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고 스킨십도 없었다. 출근은 늘 이르고 퇴근은 늦었다. 주말이면 혼자 외출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했다. 그들은 마치 하숙집 룸메이트 같았다.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하은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수없이 물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화장법을 배우고 요리를 하며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하은은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있었다. 정우는 서재에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 문틈 사이로 그녀는 조용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낯선 웃음이었다. 마치 설레는 목소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살짝 문을 열자 정우의 노트북 화면이 보였다. 영상통화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외국 남성이 웃고 있었고 정우의 표정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정우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가 사랑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는 게이였다. 결혼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다. 하우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조용히 방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다. 며칠 후 그녀는 정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그 사랑이 아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바보였어. 이 결혼이 나를 바꿔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나는 결국 나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어. 하은은 짐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집을 벗어나면서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을 모두 두고 나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누군가의 가면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서울을 떠나는 날, 하은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원하던 결혼 생활은 찰나처럼 무너졌고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강릉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건 초여름의 바다 냄새와 어릴 적 추억이 묻어있는 골목들이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따뜻한 미역국을 차려주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아무 꿈도 꾸지 않은 채
오래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도 없이 잠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도서관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하은은 디자인 외에도 그림책을 좋아했기에 쉽게 적응해 나갔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고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하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공방 앞에서 사진을 정리하고 있는 남자를 마주쳤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검은색 모자 아래로 살짝 보이는 눈빛, 긴 손가락으로 카메라 렌즈를 닦는 섬세한 손놀림.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올랐다. 도현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짧은 정적. 그러고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은이구나.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도현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학창시절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졸업 후 서울로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만 들은 후 연락이 끊겼었다. 그가 다시 강릉에 돌아온 건 2년 전,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현재 그는 자연 풍경을 찍는 사진작가이자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진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하은은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깊이 들려주지는 않았다. 그저 서울 생활에 지쳐 내려왔다고만 말했다. 도현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어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위로의 말이면서도 판단 없는 존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다. 도서관 행사의 사진을 찍으러 온 도현은 하은과 함께 아이들의 수업을 준비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공방 앞 벤치에서 차를 마시며 바닷바람을 느꼈고 가끔은 동네 시장을 함께 돌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울에서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고 결혼 생활은 그녀를 점점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릉에서는 도현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는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 어느 날 도현은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다. 사진 한번 찍어볼래? 내가 찍는 세상이 궁금해. 그녀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주변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바다를 바라보는 아이, 나무에 걸린 빨간 면, 벤치 위에 작은 고양이. 그 모든 순간들이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정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어. 하지만 너는 그 안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억지로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마치 물꼬를 튼 듯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등을 두드렸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아침이면 시장으로, 오후엔 공방과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일상의 흐름 속에서 하은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도현과의 관계는 특별한 말 없이도 깊어져 갔다. 어느 날 바닷가 벤치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평온했다. 하은,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하은은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은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응시했다.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여기가 좋아. 지금 이 순간이. 그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정우의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바닷가를 걷는 꿈을 꾸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발밑의 모래는 부드러웠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걸음이 편안하고 가벼웠다는 기억만이 남았다. 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던 어느 날, 도서관 마감을 준비하던 하은은 우편함에 꽂혀있는 나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정우였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편지 봉투를 뜯자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다. 하은아,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너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너와 살았던 짧은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편지는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소금을 부어버린 것처럼 쓰라렸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를 수십 번쯤 읽고 난 뒤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한 감정이 계속 올라왔다. 왜 지금일까? 왜 굳이 이 타이밍에?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이었다. 사고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말의 내용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정우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술 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결국 서울로 향하는 첫 기차를 탔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정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놀람과 미안함,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왔구나, 하은아.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하은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우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하은은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씻기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앞에 누워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 약해지고 너무 지쳐 있었다. 의사는 정우의 상태가 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췌장암 말기,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의 사고는 병세를 더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삶의 끝이 멀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머무르던 짧은 시간 동안 정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은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다시 결혼식 하자. 형식적으로라도.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것도 말 못했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녀는 숨이 막힌 듯 가슴이 조여왔다. 믿기 어려운 요청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철저히 외롭게 만들었던 그가 이제 와서 죽음을 앞두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니. 결혼 다시 하자고. 에이, 부모님 때문이야.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야. 내가 혼자 죽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제발, 부탁이야.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말을 잃었다. 배신당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눈앞의 정우는 더 이상 그녀를 상처 준 남편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결국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에 홀로 섰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머리를 식혀주었다. 하지만 가슴속 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강릉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은 놀란 목소리로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하은아, 사실 나 정우가 동성애자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어. 가까운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했어. 내가 결혼한다는 걸 들었을 때 사실 말하려 했어. 하지만 정우가 부탁했어. 자신이 직접 말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의 비밀을 함부로 말할 권리도 없었고.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래도 나한텐 말했어라 했잖아.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미안해. 그땐 내가 얼마나 상처받게 될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결혼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니까 그걸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더 잔인했다. 두 남자가 서로 다른 이유로 그녀에게서 진실을 숨겼다. 정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현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선택은 모두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하우는 깊은 허무감 속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며칠 후 하우는 다시 병실을 찾았다. 정우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정우라, 결혼식은 할 수 없어.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실망,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는 곁에 있을게. 정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마워. 그 말이면 충분해.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환한 달빛이 들어왔다. 정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은아, 나는 결국 내 진실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감싸며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넌 이제야 그 용기를 낸 거야.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은 약해졌지만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마음의 짐은 조금 내려놓은 듯했다. 하우는 의자에 앉아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돌아온 과거의 그림자이자 다시 떠올라 흔들리는 현재의 그림자였다. 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정우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 빠르게 악화되었다. 의사는 치료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뿐이었다.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약품 냄새와 기계음은 하은의 가슴을 계속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병실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면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늦은 밤 다시 돌아가곤 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길을 감내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우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던 시간이었다. 정우는 힘겹게 하은을 불렀다. 하은아, 잠깐 여기 앉아줄래? 그녀는 병실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앉았다. 정우는 마르고 갈라진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다. 손끝은 차가웠다. 내가 참 비겁했지.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동안 그녀가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이었지만 지금 그 비겁함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정우는 숨을 고르고 또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도, 너도 모두 피해자였어. 나를 숨기기 위해 너를 이용했고, 넌 사랑받기 위해 애썼고, 서로에게 너무 잔인했지. 그 말은 오래된 얼음처럼 마음속에서 천천히 녹았다. 그가 이제야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하자는 말도 사실은 두려워서 그랬어. 부모님을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사람이 너뿐이었으니까. 그는 말끝을 흐리며 가늘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정우라, 그 부탁 받아줄 수 없는 이유는 너 때문도 나 때문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누군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너의 남은 시간을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떠난 뒤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될 거야. 그걸 감당할 준비가 나는 되어 있지 않아.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어떤 답을 하든 이기적이었던 건 나였어. 그의 말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오래된 후회의 고백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우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엔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의 속삭임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6개월의 결혼보다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 후로 하윤은 매일 몇 시간씩 병실을 지켰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창밖 풍경을 설명해 주었다. 그 시간들은 비록 짧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 화해의 순간이었다. 어느 저녁, 정우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기억나? 우리 처음 여행 갔을 때 전주 성당 앞 벤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초기에 갔던 그 여행. 그때의 정우는 지금과 달랐고 그녀 역시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행은 짧게나마 서로에게 따뜻했던 기억 중 하나였다. 그땐 정말 노력했어. 너를 사랑하려고. 아니,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알아. 안 될 걸 알면서도 노력했다는 건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래도 넌 행복하지 않았잖아. 하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행복하진 않았지만 불행만 있었던 건 아니야. 너도 그때만큼은 나에게 진심이었으니까. 그 말에 정우는 눈을 감고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며칠 후 정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가족에게 연락할 것을 권했다. 그의 부모는 전주에서 급히 올라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 오열했지만 정우는 그 울음조차 받아줄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흘렀다. 하은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우는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아,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 말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부탁인데 나 떠나도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마. 그 순간 그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이어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된 바람이 마지막 한번 부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하은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미움, 원망, 후회, 연민, 이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녀는 용서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를 붙잡고 있던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정도의 용서였다. 장례는 정우의 부모가 전주에서 조용히 치렀다. 그의 아버지는 차가운 듯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부모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정우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일이었으니까. 장례를 마치고 강릉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은은 오랜만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다. 거짓과 진실, 사랑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치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 아닌 해방의 숨이 흘러나왔다. 정우의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은 깊어졌고 강릉의 해변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아침이면 해무가 바다를 덮었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햇살이 드러났다. 하은은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익숙한 책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들이 그녀의 일상을 채워주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감정의 잔해들이 남아 있었다.
하우는 정우의 죽음이 자신에게 남긴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 그리고 복잡한 연민이 더 가까운 감정이었다. 정우는 끝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로 인해 모든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달라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던 건 하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나온 고통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게 내리는 작은 위로이자 결단이었다. 도현은 그 이후 연락이 없었다.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엔 서운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상처받았다. 그가 알고 있었던 진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야기한 뒤 둘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하오는 그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다가올 거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퇴근하던 길, 그녀는 공방 앞을 지나치다가 익숙한 풍경의 발걸음을 멈췄다. 공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차문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장기 휴업합니다. 건강한 날 다시 뵙겠습니다. 도연. 그녀는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만 길게 울렸다. 그리고 자동응답음이 들렸다. 짧은 정적이 이어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잠을 설치며 생각에 잠겼다. 도현은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그녀의 선택이 그에게 실망을 안겨준 걸까? 아니면 스스로 감정의 선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을까? 그 어떤 이유라도 지금 그녀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겨울이 다가왔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연말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하은은 벽면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하나하나 붙이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사랑, 안정감,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감이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정우도, 도현도, 그리고 그 모든 관계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해 마지막 날, 하우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마친 후 바닷가를 산책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해변 끝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를 보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익숙한 실루엣.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만히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모자를 벗으며 웃었다. 하은아, 오랜만이야. 도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이전보다 더 깊어진 눈매와 살짝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미안해. 갑자기 사라져서. 괜찮아.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나도 나를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내가 겪은 일들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도 많이 흔들렸거든.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에게 기대고 싶었어. 하지만 정우가 남긴 감정이 생각보다 더 컸어. 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더 기다렸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기다림이라는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누군가가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도연아, 나 아직 준비가 다 된 건 아니야. 하지만 나도 이제는 조금은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천천히 다시 걸어볼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섰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바다의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해변을 두드렸고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기다림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누군가는 끝나지 않을 상처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올 용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옆에 머물며 상대가 준비되기를 기다린다. 도연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은은 이제 그 기다림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를 걷고 있었고, 이번에는 누가 함께 걷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바로 도연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더 이상 과거의 잔상이 아닌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예고처럼 느껴졌다.